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숲을 가꾸는데 나무를 한 가지 종류로 이렇게 이제 숲을 집단화하는 것이 그 숲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하는 게 숲이 건강합니까? 여러 가지 나무가 섞여 있는 게 숲이 건강합니까? 저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숲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하는 게 건강합니까? 한 가지 나무로 숲을 이루는 것하고 여러 가지 나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하고 재해에는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어떤 게 강할까요? 이제 지난 루사나 매미 같은 이렇게 이제 그런 폭우가 온다든가 또는 한 가지 산불이 난다든가. 네. 한 가지 수종으로 할 때 지금 침엽수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류엽수 같은 경우에는 그 태풍 누사라든가 그런 것이 낙엽이 떨어져서 큰 문제 장애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산림과를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숲은 여러 가지 나무가 섞여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병충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재해에도 강한 거고요. 맞죠? 예. 예. 그 조력 그렇게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공이 아니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간 30억 전후를 투자를 해서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하면서 말하자면 리끼다 소나무 조림지에 가면 예. 리끼다 소나무를 가꾼다고 그 주변에 있는 정말 좋은 우리 밀원수라든가 나중에 목재라든가 숲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카시나무라든가 피나무라든가 떼죽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사정없이 베어버립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보호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이 자연 상태에서 발화를 해서 이렇게 나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고 그 토양에 잘 맞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발화를 해서 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비록 조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끼다 소나무보다 아카시라든가 피나무라든가 떼죽나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숲에 건강하게 하고 토양도 더 잡고 있어서 재해도 방지하고 또 밀원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나중에 목재라든가 이런 게 더 훌륭하게 쓸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잡목도 제거를 해줘야 원래 심은 나무가 살아나겠지만 그런 걸 좀 가려서 좀 숲 가꾸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여기는 오리나무 심었으니까 오리나무만 남겨놓고 다 베고 여기는 자작나무 심었으니까 자작나무만 남겨놓고 다 베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보호해야 할 수종은 꼭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낙엽송이 이제 조림을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육송이 아주 형상이 좋은 육송이 씨가 날라와서 자라서 낙엽송하고 같이 크고 있으면 어떤 걸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육송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숲 가꾸기 하는 분들은 지시를 이제 그렇게 받고 교육을 그래 받았는지 몰라도 그 경우에 그냥 육송 베버려요. 이거 좀 신경을 써서 숲 가꾸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좀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이대석 의원님께서 우리 목재 펠릿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을 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2000
14년도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바이오매스 수집하는데 7억 4,968만 7천 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금년에는 지금 예산서가 4억 3,221만 1천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유승열 의원님께서도 이제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냐 하고 아까 막 질의를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추경에서 조금 더 잡는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근데 목재 펠릿 공장을 운영하는데 2014년도 금년에는 뭐 지금 예산서상 3억 4,235만 8천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6억 1,229만 9천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산서 335쪽, 339쪽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2014년도 요 두 가지만 바이오매스 수집과 목재 펠릿 공장 운영, 이게 전부 목재 펠릿 관련한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해보면 2014년도가 10억 9,200만 원이에요. 2015년도는 10억 1,500만 원이고, 근데 2014년도 지난 행감 때 제가 판매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생산량을 이제 수정해서 자료를 보완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생산량이 908톤이었어요. 2014년도. 908톤은 이게 포로 계산하면 이제 50을 곱해야 되죠. 20km 다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45,400포입니다. 45,400포면 포당 생산 단가가 24,054원이에요. 포당 생산 단가 25,054원이고, 2015년도에 지금 이제 바이오매스 수집과 목재 펠릿 공장 운영 예산 10억 1,500만 원인데, 계획서상 보면 1,500톤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 잡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75,000포입니다. 75,000포. 그러면 단가가 13,540원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판매가가 관내 5,800원인데 13,540원에 생산을 해서 5,8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현재까지 보일러 보급 보조를 위해서, 보급 사업을 위해서 14억 9,200만 원 투자한 돈과 공장 설립에 27억 6천만 원 들어간 거, 지난 3년 동안 운영적자 4억 2,100만 원, 도합 46억 7,334만 원에 지금 현재 그 목재 펠릿에 그 적자 보고 있는 예산 투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운영해서 생산 단가만 계산한 거예요. 46억 빼버리고, 그럼 13,540원이 2015년도에 포당 생산 단가다. 근데 판매가는 5,800원이다. 이걸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근데 우리 예산서 66쪽을 한번 봐주세요. 세임 예산 예산서 66쪽을 보면 수입, 이렇게 세입을 지금 어떻게 계상을 했냐면 1,000톤을 계상을 했어요. 1,000톤. 사업계획서의 생산량은 1,500톤을 생산하겠다라고 계획서상 돼 있죠. 예. 이제 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그런데 우리 예산서상 재무과에 보고한 계상한 걸로는 1,000톤을 판매하겠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500톤의 갭이 생기죠. 생산과 판매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생산과 판매가 일치할 수는 없지만 1,000톤과 1,500톤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제 1,000톤으로 계산을 한다면 생산 단가가 2310원으로 올라가요. 1,500톤으로 계산을 하면 13,540원이고,
이렇게 좀 세심하게 계산해 봤습니까? 근데 이 펠릿은 나무를 원목을 분쇄해서 에너지를 이제 열을 가해서 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습을 다 말려야 이제 나중에 불이 잘 탈 테니까. 그래서 이걸 말리고 에너지를 이제 첨가해서 말리고 이것을 이제 그 펠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것을 500톤이라고 하는 재고를 만들어서 쌓아 놓으면 지금 이게 그 금년 펠릿 공장 운영비가 6억이나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연중 돌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동안은 5개월만 운영을 했는데 이제 연중 돌리니까 재고를 싸게 되는데 장마철 6월 말부터 장마철 지나서 8월 달에 거의 우기잖아요, 요즘. 9월 초까지 태풍철이고 이 비가 오는 계절에 펠릿을 미리 생산해서 창고에 쌓아 놓으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습을 빨아당깁니다. 빨아당기면 펠릿이 눅눅해지죠. 이 눅눅해지면 품질이 떨어져서 난로에 잘 안 탑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가질 않습니다. 이 굉장히 그 공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지 못하다. 지난 행감 때 그렇게 좀 했는데 좀 자세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요. 그 지금 6월에서 9월까지 지금 그 펠렛을 생산하면 수분이 보유해서 물론 그 원료로서 그 기능이 저하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연료로서 쓰는데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효율은 일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더 고심해서 의원님 말씀에 하여튼 공감하면서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묵은 그 작년에 이제 쓰던 펠릿이 각 그 가정이나 이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뭐 깨끗이 다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작년에 펠릿을 구입을 해서 쓰다가 뭐 몇 포씩 이렇게 남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써보면 눅눅해서 잘 안 탄다는 거예요. 잘 안 타고 이제 그 뭐 연기나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습이 있으니까 많이 나겠죠. 그 불량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그 무주 펠릿 공장이 인근에 있는 거창이나 이런 데 있는 펠릿보다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단가가 좀 더 비싸도 거창 가서 사다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미리 생산해서 쌓아놓은 거 재고를 사다 쓰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방 생산한 걸 갖다가 쓰는데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품질이 떨어진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고가 만약에 있었다면 재고를 사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예. 네, 그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죠. 1억 6,500에 60만 원.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768만 원이.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요. 여기 이제 이거는 신청자가 이 보일러를 좀 갖다 놓겠다. 우리가 이제 군에서 뭐 손해를 보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연료비가 좀 절감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좀 신청 대기자가 좀 있나요? 신청 대기자요? 그러니까 이 펠릿 보일러 서로 놓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안 놓으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전에 행감 때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5개 회사가 지금 펠렛을 보일러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종전에 비해서 지금 그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홍보 차원에서 조금 그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좀 있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홍보가 돼가지고 펠렛 보일러 신청 주문이 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 대기자가 네, 좀 네.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했고요. 우리 그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지원이 이제 3억 5천짜리가 있어요, 그죠? 3억 5천만 원의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이거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한개소인데. 이미 그 지원해 줄 그 민간 사업자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조력을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예, 저기 2015년도 공모사업에 그 생기찬이라는 그 복분자, 예, 그 거기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분자요? 예, 복분자 뭐 가공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시설이 잘 운영이 되면 우리 무주군 내 복분자 생산 농가들의 이제 판로라든가 뭐 이런 좀 시름이 좀 들어질 수가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거 추진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예.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340쪽, 예산서 340쪽 보면, 꽃조성이 있어요. 예, 꽃조성 재료 구입해서, 6,400만 원. 이제, 또 뭐, 관리 자재 구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꽃을 어디에다가 심는 거죠? 이걸 어디에다 심고, 어떤 꽃 종류를 심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력 좀 해주세요. 이건 조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가루변 화단에 1년생 그 꽃을 식재합니다. 예. 저기 군 내에 이제 가로변에 예, 가루변에 곳곳에 예. 가로변에다가 심고 꽃 종류는 어떤 종류들일까요? 뭐 사루비아 뭐 그런 종류라든가 뭐 펜지 펜지 그런 종류. 이런 것들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쓸 내용이라서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예산서 344쪽 보면 백운산 생태숲 운영이 있습니다. 이 백운산 생태숲을 언제 완공했습니까? 백운산 생태숲 관련에 조력 좀 해주세요. 옆에 서 계시는 게 나올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완공됐습니다. 2012년도에 이 백운산 생태숲에서 수익은 발생을 안 하나요? 이게 뭐 수익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응? 예. 수익 발생을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왜 그러나요? 이게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아닌가요? 지금 입장료 부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입장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 입장료가 없습니다. 거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만한 그런 시설이에요?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만큼 그 가치가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건가요? 지금 지침에 그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지금 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입장료를 좀 안 받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 고객들은 거기로 이제 와서 이용은 하는데 입장료는 받질 않아서 수익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반디랜드와 연계해서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2012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13, 14 이제 내년 예산이니까 이게 3년이나 되잖아요. 완공된 지가. 3년이나 되는데 이 시설에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 운영비만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야 우리 군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우풍에 있는 우리 애플 테마 스토리파크와 이 지금 백운산 생태수 이 양상이 비슷해요. 보니까 그 수익이 도대체 이게 수익성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삼도봉 호두 특화 사업도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그 장소도 한번 그건 이제 검토하는 거. 예, 삼도봉 기본 설계에 특화 한번 사업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미대청 권역 사업하고 같이 붙여야 된다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고요. 아무튼 이것은 지금 그 담당 부서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군 전체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군 재정에 부담을 계속 주고 있다. 하루속히 시설관리사업소나 기획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걸 반디랜드의 한해 부속 그 운영 체제로 이제 돌린다든가 부속 건물로 하루속히 좀 그 체제 정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그 운영관리비에 부담이 덜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